데이터 센터에도 이제 GPU 서버가 굉장히 점점 많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이게 스토리지가 네. 어차피 이게 단순히 작은 데이터만 고성능으로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네. 빅데이터를 고성능으로 분석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럼 스토리지가 뭔가 대용량도 커버가 되면서 네. 고성능도 커버가 돼야 되고 두 가지 다 커버가 돼야 되는데 네. 그렇게 커버가 되는 스토리지가 있나요, 지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스토리지라는 게 이제 솔직히 그런 모든 걸 SSD로 다 할 수 없잖아요. 빅데이터를 돈이 뭐 엄청 안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하이브리드 형태로 뭔가 고속의 분석과 그다음에 뭐 저용량의 확장성을 가진 것들을 이제 합하는 이제 그런 약간 하이브리드 형태로 나오게 되는 것 같아요. 그 하이브리드라고 하셨는데 네. 약간 구체적으로 네. 하이브리드가 뭐와 뭐에 이렇게 짬뽕이 되는 겁니까, 그러면요? 네. 다양한 목적성 관점에서 대용량 확장성과 어떤 고성능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지금 이제 하이브리드 스토리지라고 말씀드렸던 게 고성능 한 번에 분석해야 될 양은 고성능 핫티어에서 처리를 하고 SSD로 그렇죠. 올프레시죠. SSD보다 더 빠른 NVMe SSD를 쓰고 있죠. 네네. 그리고 밑에는 오브젝트 스토리지의 콜드 티어를 담아 놓는데 예전에 이제 콜드 티어라 하면 그냥 아카이빙, 얼려놓는 데이터, 잘 쓰지도 않는 데이터라고 생각하는데 요즘의 콜드 데이터는 좀 개념이 달라요. 필요할 때마다 원하면 불러서 바로 핫티어에서 바로 할 수 있도록? 핫티어로 바로 올려주고 바로 분석할 수 있는 이제 그런 하이브리드 형태의 제품들이 고객들이 현재는 대안으로 찾고 있는 제품인 것 같습니다. 워낙 우리가 이제 이러면 AI에서 머신러닝에서 학습을 시키려면 네네.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이제 학습을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네네.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핫티어하고 네. 콜드 티어하고 네. 같이 융합이 된 네. 그런 스토리가 필요하겠네요. 맞습니다. 콜드 티어하고요. 네. 핫티어가 돼 있으면 네. 이게 핫티어에 있는 것 중에서 이제 필요 없는 것, 좀 이렇게 많이 잘 사용하지 않는 것들은 네네네. 이제 콜드 티어로 내려보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티어링이라고 하는데 네네. 그런 티어링의 어떤 이슈 같은 건 없나요, 지금? 되게 좋은 질문 주셨는데요. 솔직히 이제 고객들이 제일 고민을 하시는 게 아까 그런 하이브리드 형태의 아키텍처를 제안을 드리면 고민을 하시는 게 자신들이 전체 데이터가 예를 들면 10헥타가 필요하다 그러면 모든 거를 핫티어에다 올리려고 하세요. 그렇겠죠. 우린 다 중요해. 다 네네. 빨라야 돼라고 하지만 네. 실제로 고객님의 그 분석 요건들을 보면 실제 한 번에 분석하는 그 데이터 모수를 보면 그렇게 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본인들이 핫티어, 콜드티어를 수작업으로 했을 때는 모든 게 핫티어에 있어야 된다라고 약간 강박 증상이 생길 수 있는데 실은 그거를 자동으로 자주 사용하지 않는 애를 알아서 내리고 그 다음에 위에 있을 줄 알고 호출했는데 없으면 알아서 끌어올려서 쓰고 하는 것들을 사람의 조작 없이 자동으로 만약에 한다 그러면 실은 뭐 핫데이터의 20%, 콜드데이터 80% 이런 식의 비율만 조절을 해주면 알아서 이제 적절하게 이제 비효율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거든요. 네네네. 그런 부분에서 고객들이 아직 거기에 익숙하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왜 그러냐면 데이터 티어라는 관점이 굉장히 수작업이고 되게 느렸고 원하는 시점에 끌어올리는 속도가 너무 느려서 아마 그런 판단을 하시는 것 같은데 실은 만약에 그런 데이터 티어링이 핫티어에서 콜드로 내려가고 콜드에서 다시 핫티어로 올라가는 이런 데이터 티어링 자체가 굉장히 고속으로 된다 그러면 네. 실은 그런 고민을 하실 필요는 없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게 이런 AI용이나 대용량 데이터 분석 쪽에 이런 스토리지는 네. 그 스토리지 안에 이 네트워킹도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럼요. 네네. 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스토리지가 이제 단순하지가 않은 게 예전에는 그냥 디스크 어레이랑 그 파일 시스템만 엮으면 됐는데 이게 성능이 너무 고성능을 요구를 하다 보니까 어플리케이션과 이 스토리지 간의 네트워크
그 대역폭이 굉장히 중요하게 됐고 적어도 GPU 서버가 요구하는 네트워크는 맞춰줘야 될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네. 만약에 GPU가 400G를 쓴다. 그러면 여기도 400G가 되고 인피니밴드를 써야 된다 그러면 인피니밴드 레벨을 맞춰줘야 되니까 실은 그 어떻게 보면 이제 스토리지가 예전처럼 단순하지가 않고 네트워크까지 이제 오퍼링을 같이 전체를 하지 않으면 대응하기가 되게 어렵죠. 네. 예. 요즘 부장님이 이런 이제 필드 많이 나가시니까 그 실제로 이런 지금 말한 대용량의 데이터를 고속으로 처리하는 이런 스토리지가 네. 어떤 데이터 분석하는데 어떤 분야에서 주로 많이들 쓰이고 있나요? 지금 보면. 현재 가장 많은 부분이, 그러니까 앞에서 PD님 얘기해 주신 이제 GPU를 가진 분석을 통해서 뭐가 시뮬레이션을 하는 것들? 맞습니다. 엔비디아가 주관하는 그 GPU 다이렉트를 통한 그 고속의 어떤 시뮬레이션들 또는 뭐 예를 들면 자율주행차들이 시각 정보를 가지고 그 시각을 가지고 학습을 시킨다던가 또는 주행 시뮬레이션을 한다던가 이런 것들에서도 이제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고 요즘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유명해졌지만 이런 제약회사들이 제약을 개발하는 것도 그렇죠. 네. 실은 DNA를 분석하고 그것들을 시뮬레이션에서 시각화하는 이런 부분들이 또 굉장히 고성능을 또 요구하고 있고요. 또 제조사들이 굉장히 제조 캐파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떨어지는 IoT 데이터들이 엄청나게 많고 그 데이터를 예전에는 버렸다면 지금은 뭐 예를 들면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모든 데이터들을 다 수집해서 나중에 QC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원래 공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역추적하려고 그러면 또 그런 데서도 또 고속의 분석이 또 필요하고요. 왜냐하면 이게 파일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요즘은 뭐 이미지로 찍더라고요. 네네네. 웨이퍼 이미지를 찍는다던가 뭐. 그래서 그런 분석들 또 금융권에서 금융 차트들이라던가 아니면 뭐 프로드 디텍션 같은 굉장히 복잡한 어떤 알고리즘을 갖고 시뮬레이션을 하고 모델을 돌리는 이런 부분 그런 영역에서 고성능 스토리지를 요구하는 사례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나누다가 좀 갑자기 드는 의문이 뭐냐면 네. 지금 말하는 이런 고성능의 네. NVMe All-Flash 스토리지 네. 또 가성비 좋은 오브젝트 스토리지 네. 이건 예전부터 있었던 기술이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거 뭐 그냥 하면 되는 건데 네, 네. 이제 효성 인포메이션만에 네, 네. 뭐 히타치 벤트라에서 이것을 유니크하게 뭔가 이런 것들을 어떤 가치를 여기다 부여한 겁니까? 되게 좋은 질문 주셨는데 이런 기술들은 예전서부터 있던 기술이에요. 그래요. 예, 네. 있는데 그것들을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런 고성능의 스토리지 성능을 내기 위해서 단지 이제 스토리지 디스크 어레이나 파일 시스템뿐만 아니라 네트워킹이라던가 다른 어플리케이션 간의 연계 이런 부분들을 다 고려를 해야 하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 GPU 다이렉트 기술 하나만 봐더라도 실은 멜라녹스라고 하는 그 네트워크 가상화 기술을 쓰기 위해서 그 멜라녹스 기술을 같이 이제 써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했을 때 이 성능이 올라갔을 때 예를 들면 NVMe들은 또 이 성능을 또 받쳐주냐 NVMe도 그 성능을 또 그 서버 안에서의 PCI 익스프레스 성능이 또 얼마나 받쳐주느냐 이런 것들은 또 PCI 익스프레스 제너레이션 3, 4, 5, 6 이렇게 올라갈 이 안에서 고려해야 될 부분들이 하드웨어 스펙서부터 네트워크 스펙, 파일 시스템 고려해야 될 부분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이 다 어떤 그런 어느 정도 퀄리티를 다 이상을 맞아요. 높아야 되는 거지. 맞습니다. 그 요소 중에 하나만이라도 미트가 안 되면 걔가 바틀게 되는 걔가 거죠. 병목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모든 것들을 기술을 검증해주고 서티해주고 하는 뭔가의 한 업체에서 그런 것들을 다 해줘야 되지만 하나의 원 시스템처럼 그렇죠. 하나의 시스템인 것처럼 해줘야 되고 또 결국은 판매 이후에 이거를 운영하고 하려고 그러면 또 지원 체계도 이런 기술을 전체를 이해하는
업체가 필요하거든요. 네네네. 이게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러 여러 기술들을 합친 기술인데 여기에서 문제가 됐을 때 원인을 모른다고 했을 때 그 이슈를 누가 해결해 주냐. 하나의 벤더에서 그런 하드웨어 서티서부터 소프트웨어 파일 시스템에 대한 서티, 그다음에 예를 들면 엔비디아 같은 기술과의 서티의 서로 협업 관계라던가 이런 것들을 관리는 누군가가 한 군데서 해줘야 되고 그걸 지원하는 체계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앞으로 지금 오늘 말씀하신 그런 유형의 스토리지가 네. 앞으로 굉장히 더 이 필드에서 굉장히 많아지겠네요, 앞으로. 그죠? 고성능 분석 세상이 그렇게 요건이 변하고 있으니까 지금. 그죠? 고성능 분석 요건이 늘어나면 네네네. 늘어날수록 더 네.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새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시뮬레이션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럼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할 것 같네요. 특히 뭐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IoT 데이터들 뭐 지금 사용하시는 핸드폰이라던가 스마트워치에서 쏟아지는 IoT 정보들이 또 어딘가 고속으로 저장이 되고 그 저장된 걸 또 어디선가 불러오고 분석해야 되는 이런 거는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